네, 지난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에 주목을 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집입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고 가셨을 만한 그런 이슈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특집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연휴 얘기를 하면 마이크론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우리가 볼만한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네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하는 첫날 발표됐으니까요. 실적 자체는 그러니까 8월 달까지의 분기 실적이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데 네. 그 실적 자체는 약간 별 의미 없게 좋았고요. 어차피 적자니까.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였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9월에서 11월 사이 지금 분기죠. 이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다소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는 발표되고 그 다음 그 본장에서 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망한 가이던스는 있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희망을 줬어요. 오. 희망을 줬는데 이 희망에 대해서 일단 반응을 해서 4% 빠진 것을 그 다음날 바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어요. 주가가 돌아왔거든요. 희망이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희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희망에 대해서 시장은 네. 우리나라 한국이 우리 수, 목, 금 오늘 이렇게 세 번 열리잖아요. 네. 반응은 그 희망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예. 희망은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9, 10, 11월 달 왜?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는 매출은 느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고 물량은 팔 것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원가적으로 마진이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늦을 것 같다는 것이 가이던스가 낮았던 이유예요. 실망했는데 희망은 뭐냐? 어쨌든 다운 사이클은 지났다.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하방의 압력의 끝자락은 지나갔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예. 기다려다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코멘트 중에서 여기 한번 띄운 거 보시면 말이죠. 지금 안 좋은 게 모바일하고 서버 안 좋잖아요. 네.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가격에 따른 수요의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아,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살 것이다. 그렇죠. 그 탄력이 뭉쳐는 이게 억눌렸는데 탄력적인 수요 회복이 내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낙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했지만 한국 사람들 똑똑한 우리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되게 삼성전자에 투영할 때는 글쎄 이 모바일 서버 그 AI 말고 말이죠. 네네. 일반적인 모바일 서버가 그렇게 빨리 탄력이 될까라고 까리까리한 거예요. 아직 애매하고. 예. 그런데 마이크론 주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이크론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안 좋은 게 있죠. 못한 게 뭐죠? HBM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마켓 쉐어가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8%. 근데 그걸 뭐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주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다 적극적인 HBM 고대역 메모리를 시장 침투를 할 것이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수억 달러 한다는데 수억 달러가 참 그 저기 세 발의 모처럼 이런 건데 예. 거의 의미 없다가 갑자기 뭐 할 것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좀 구체적이게 하면은 얘네가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어드밴스 된 게 HBM3 그 영어로 2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년도 2, 4분기에 양산에 본격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버전 같은 그렇죠. 거죠? 뭐 콜은 네. 다 됐고. 예. 근데 얘네가 이거 HBM3가 없거든요. HBM3를 스킵하고 HBM3E로 바로 가겠대요. 그게 되나요? 그게 이제 하여튼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연말 연초에 한다는 거는 개발 완료해서 콜을 엔비디아나 이런 데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네네. 그 의지 표명 때문에 아, HBM3도 빼놓고 HBM3로 점프해가지고 준비가 다 될지가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런 가능성. 두 가지죠. HBM이 별로 없었는데 3로 점프해서 가겠다는 의지하고 예. 일반적인 서버 PC가 안 좋은 거는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탄력적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에 대비했을 때 상쇄하면서 그거를 복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식을 사느냐 아는 거는 그러면 과연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만큼 HBM 메모리에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내내 이룰 것이냐에 베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 주식을 맨날 본다고 그게 보이나요? 모르죠. 오늘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발표를 좀 미뤘죠.
아, 그래요? 오늘 발표했는데 아, 원래 오늘이었군요. 예, 다 네. 그렇게 추석 전에 알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11일로 미뤘거든요. 그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얘기가 삼성전자가 일부 기사긴 하지만 네네. 엔비디아의 본격 양산이라는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시제품을 줬던 정도 아니겠느냐 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프로그레스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리포트가 아니고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약해졌구나. 예, 그런데 동시에 어저께 뭐가 나왔냐면 하이닉스는 네. 이 HBM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안 좋은 낸드 있잖아요. 낸드가 100% 적자거든요. 그 라인을 그렇죠? HBM 패키징 공장으로 청주 공장을 예. 전환하겠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획기적이네요. 어저께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크로는 어디 가야 될까요? 얘네는 삼성에 붙어야 될까요? 하이닉스에 붙은 주가를 가야 될까요? 어렵네요. HBM의 의지를 반영하면 하이닉스처럼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 실적은 삼성전자처럼 상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못 미치는 거니까 이 정도 주가에 머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데 매크로를 보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니까 주가가 가지도 못하는 방황 왔을 때는 딱 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순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의지의 표명이 확인이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진짜 각축을 벌일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초반까지는 하이닉스가 리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컨센서스가 빨리 잡히는 것 같아서 그 두 번째 정도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좀 빠졌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최근에 멈춰 있는 이유가 지금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맞아서 미국 주식에서 만약에 엣지를 HBM에서 가지려면은 엔비디아도 가질 수도 좀 이따 말씀드릴 인텔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의 주식적인 트레이딩을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미루면서 좀 불안하다, 괜히 미심쩍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안 좋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제가 좀 발견된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그 하이닉스는 D램만 반도체뿐이니까 적자 마이너스 1조 4천, 3천 하잖아요. 그거는 HBM 있으니까 반도체 가격은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삼성전자는 그게 적잖아요. 엔비디아를 갔다 하더라도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 본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적자가 3조 적자인지 4조 적자인지 왔다 갔다 하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2조 1천, 2조 2천 했다가 최근에 1조 8천까지 내려갔다. 아주 최근에는 1조 5천까지도 낮춘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 정도 반영되면 대충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주 반영되면 그러네. 이래서 안 올랐구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은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그 엔비디아의 HBM을 뭐 이기겠다라고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했던 그 가우디 칩이라는 게 중국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나 봐요. 어때요 지금? 이게 인텔은 CPU 회사죠. 네네. 하루 GPU가 하니까 GPU가 나가니까 엔비디아의 HBM A100처럼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벤처를 인수했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걔네를 가지고 가우디 칩을 시작했는데 그 가우디 칩 두 번째 버전이 5월에 나왔었어요. 근데 5월에는 엔비디아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맞아요. 근데 6월 달에 뭐 성능 테스트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온 게 이 가우디 2 칩이 성능이 엔비디아의 원래 많은 버전 A100, H100 말고 그거 A100이 여전히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A100보다 성능이 더 좋아. 그때 인텔 주가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인텔의 PC가 뭐 바닥이니 이런 거 겹쳐가지고 어느 게 정확히 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벤치마크에서 추론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입증됐다는 것이 조금 나오다가 아주 최근에도 9월 12일 기사에 보면은 가우디 2가 물론 H100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A100보다는 여러 가지 모드에서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게 나와서 인텔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그 장 대비했을 때 버티는 거죠. 인텔은 CPU, PC 서버가 중심인데 AI 들어가는 이런 HBM HBM들은 GPU 이것에서 혹시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이 H100이 그 거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 걸 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규제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텔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인텔 자체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바텀 아웃 됐다. 바텀 아웃, 이 CPU, PC랑 관련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 애딩되는 거니까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삼성이가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들어갈 입장에서는 이게 가우디 칩이 성능이 가성비가 좋단 말이에요. 가성비는 약간의 코스트를 낮추면서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메모리가 H100보다 뒤처지지가 않아요. 아, 가우디 칩에도? H100 메모리가 H100 지금 2E 옛날 버전을 쓰는데 어쨌든 네네. 옛날 버전을 쓰면 삼성한테도 기회 있고 이게 디램이 어디를 같이 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96GB인데 엔비디아의 H100이 80에서 96GB니까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텔이나 곧 이 4분기에 들어갈 AMD의 MI300 이런 거, 이 메모리가 196기가인데 인텔이나 AMD가 잘해서 엔비디아하고 좀 경쟁해 주는 게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인텔이 잘 되면 인텔 주가도 좋겠죠. 그래서 인텔하고 마이크론을 그런 측면에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지금 AI 시대가 왔고 엔비디아의 H100, 뭐 인텔의 가우디 칩, 그리고 AMD까지 도전하고 있는 그 그림들이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될 종목이 AI의 브로드컴이라고요. 네, 브로드컴은 통신용 칩이거든요. 그렇죠. 통신용 장비,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가 지금 가다가 최근에 빠졌어요. 근데 아직은 이 AI 네트워크 장비가 본격적으로 AI용으로 전환되는 제품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매크로가 흔들리니까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좋은 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라이트 되는 건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네트워크 장비가 이런 것만 말씀드려요. 데이터 센터가 AI 되면서 이전의 환경이 바뀌어요.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400기가에서 800기가바이트로 교체되는 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의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고성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있는데 이게 뭐 원래 통신용 장비가 원래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 실질적인 지금 당장의 매출은 뭐죠? 아이폰 15 그쵸. 이런 거 영향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받죠. 네. 주가가 좀 매크로 흔들리고 아이폰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얘는 아기가 있고. 근데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조금 더 빠지면은 아마 밸류에이션이 원래 한 30-40배 되던 거였는데 좀 빠져서 지금 이제는 아마도 한 20배 초반까지 좀 빠진 것 같은데. 브로드컴 말씀하시는 거죠? 브로드컴.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면 20배가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가 30, 40배 하던 30배 정도.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하이인데 지금 매크로 안 좋으니까 20배 초반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아까 교체되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빠진 상태에서 이게 추가된다는 거가 어텐션 언제 될까? 아마 4분기 정도부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좋은 그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다이내믹하면 마이크론이나 인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살 바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AMD하고 엔비디아 사이에서 우리가 어텐션 안 된 마켓을 뚫어간다는 측면에서 하면 인텔에 베팅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장비 다 갖고 장비가 교체되는 거야 통신 장비. 그럼 이게 많이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텔하고 브로드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단순히 엔비디아 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바닥을 찍고 업턴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고요.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마이크론의 얘기를 일단 귀담아 듣고 다음 주로 미뤄진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여전히 우리는 관심이 많은 게 H100이라든지 인텔의 가우디 칩이라든지 이런 AI 칩들이 과연 정말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했는데 그런 경쟁이 일어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나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또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로드컴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다면 충분히 사볼 만한 주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까지 정말 특집답게 쭉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